시민 더키라는 영화는 일단 어떤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가 가진 힘, 정말 저런 일이 있었다고라고 하는 그런 또 궁금증과 함께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 캐릭터 플레이가 좀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좀 부담 없이 그리고 힘듦 없이 좀 이렇게 편하게 따라오면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나중에 통쾌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콱 한 듯 정말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야기로서 차별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충실하면 그 차별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차별성을 위해서 뭐 제가 뭐 따로 노력을 하거나 뭐 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정신 수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 그냥 그 작품 안에, 그러니까 덕희라는 인물에 조금 더 제가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들여다보는 거, 덕희라는 인물을 많이 들여다보고 상상하고 관찰하고 또 대본을 또 해석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덕희였다면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이 상황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덕희라는 인물에게 되게 존경심을 느끼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덕희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느낄 때 제가 약간 카타르시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그게 배우로서 든 건지 뭐 덕희로서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절로 어깨가 좀 펴지고 당당해지고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네. 저희 또 이게 보이스피싱을 다룬 얘기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정말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엄청 또 계속 네. 막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 저희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또한 시민덕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짧게 만나는 그 장면들을 촬영할 때도 너무 저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서 연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호흡은 정말 너무 좋았다. 네. 얘기했던 부분은 어쨌든 보이스피싱의 그 전화 통화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지만 피해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민이가 어, 피해자이니까 그런 힘든 부분이나 고민하는, 걱정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동창 분들 단톡방에 정말 거기 계셨던 그 동창분의 동창분의 번호와 그걸로 이제 부고 그치. 문자가 왔는데, 이제 만약에 못 오면은 여기 계좌로 보내줘라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바로 보내지. 그래서 돈이 막 여러분들이 예, 보내주신 거요?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 누군가가 통장을 그렇게 보냈더니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의심을 잘 하셔가지고 안 누르시고 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안 당하셨는데 드러났구나.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링크가 와도 절대 누르지 마시고 꼭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이제 조직원 재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조직의 총책을 잡는 이야기를 재밌게 그린 영화입니다. 우선은 덕희 캐릭터가 굉장히 시민인데도 총책을 잡을 만한 어떤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다 잘하셔가지고 그 케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강점이고, 그리고 또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좀 조직을 어떻게 잘 그려서 잘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덕희가 보내는 씬들, 그리고 이제 덕희가 어떻게 중국으로 가기로 총책을 잡기로 결심을 하는지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 안에서도 이제 재민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제보를 한다는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연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미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 미란 선배님을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란 선배님이랑 작업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공명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명 배우의 첫 데뷔작을 극장에서 봤었어요. 얼음강이라는 작품을 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너무 얼굴이 깨끗하고 해서 되게 인상 깊은 배우였거든요. 굉장히 여러 색깔을 입혀보고 싶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발견해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실화를 제작사로부터 얘기를 먼저 들었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이 뭐 총책을 잡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주인공인 분의 인터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자책감을 많이 느끼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이거를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화 사건을 참조했고요. 그리고 영화적으로 좀 극적인 구성들은 많이 영화적으로 바꿨고,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이 더 재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험성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각색을 진행했습니다. 구석에서 자리 3개밖에 없는데. 선배님 중앙에 앉으셔야죠.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 또 얘기 못 코드. 검은색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진짜? 잘했어. 잘 어울려. 너라도. 그러니까 밝아야지 좀. 기자님들께서 사전에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하시는 상황이어서 편하게 괜찮으실까요? 좀 네, 목사라질까요? 마이크는 그렇게 올려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모르지만 일단 좀.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신윤영이 있는 모습들에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느끼실 것 같으시다고 하셨어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종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